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미션을 담아낸 영화 퍼스트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Be an adventur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That'd be something. Neil, if this flight is successful, you'll go down in history. What kind of thoughts do you have about that? We're planning on the flight being successful. Kiloton A-bomb if it blows. The vehicle's not safe. We need to fail down here so we don't fail up there. This isn't just another trip, Neil. You're not just going to work. We have serious problems. You're a bunch of boys. You don't have anything under control.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라라랜드의 데이미언 셔젤 감독과 라이언 고슬링이 다시 만났네요. 전작과 전혀 다른 분위기라서 좀 의외였어요. 네, 셔젤 감독 85년생의 어린 감독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여졌고 뭐 극찬, 호평 이게 잇따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 개봉은 다음 주인데 양 기자가 먼저 만나고 오셨죠? 어떻던가요? 네, 어저께 언론 시사회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만나고 왔는데요. 우선은 제2의 인터스텔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이 그래비티가 우주 유형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우주 영화였다면 이 퍼스트맨은요 우주선에 직접 타 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요. 네. 물론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 과정을 순서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단순히 미국의 달 착륙 업적을 알리거나 뭐 닐 암스트롱을 대단한 영웅 이런 식으로 그려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띠고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딸과 동료의 죽음, 뭐 극한의 훈련, 또 당시의 이 정치적인 상황 등 닐 암스트롱이 경험했을 것 같은 이 감정들을 라이언 고슬링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화 속에서 인물의 감정에 좀 더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영화 덩케르크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흔하게 봤던 우주 영화와는 정말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야 뭐 워낙 우주 영화를 좋아해서 네. 이번 영화도 아이맥스로 볼까 하는데 그게 최적이겠죠. 네, 뭐 영화 사실 근데 우주 영화라고 해도 달 착륙이 일어나는 과정이 거의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네. 그때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이 밀실과 같은 이 우주선 내부에서 굉장히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 영화의 가장 기대되는 장면이 사실은 달 착륙 장면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달 착륙 장면이 가장 궁금하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보겠다 하신다면 아이맥스로 꼭 관람하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 표면에 내딛는 순간을 지금 현존하는 가장 그러니까 넓은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는 65mm의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압도당한다. 예.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또 영화를 보면 몇몇 장면은 이거 1960년대에 진짜 영상을 갖다 쓴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실제로 달 착륙 당시에 사용했던 이 필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촬영했기 때문에 당시의 현장감을 굉장히 많이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럼 더욱 실감 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철저히 고증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 뭐 마션 그 왜 네. 화성 탐사했던 거요. 네. 그게 이제 또 나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었던 것처럼 영화 퍼스트맨 역시 이 나사의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배우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실제로 하는 무중력 관련의 많은 테스트들을 정말 받았다고 하고요. 네. 또 특히 이 좁은 우주 비행선 안에서 손은 어디에 둬야 할지,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주선 내부에서 어느 방향을 쳐다봐야 하는지, 또 각각의 버튼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배웠다고 합니다. 네, 촬영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사실 달 착륙관에서는 음모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정말 갔다 온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인류가 달에 가서 실제로 표면을 네. 밟았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말고도 달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어요. 네. 미국이 1969년 아폴로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 착륙에 성공한 이후로 1972년 아폴로 17호까지 총 12명의 우주인을 6번 달 착륙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초로 달 표면을 밟았던 암스트롱과 올드린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해보면요. 약 한 2시간 반 동안 달에 머물면서 성조기를 세워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또 달 표면에 지진계랑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하고 달 암석, 토양, 표본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을 했었죠. 네, 네. 그렇죠. 그때 이 달 착륙 당시가 전 세계로 생방송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각종 사진과 영상 자료들도 남아 있는데 네. 그런데도 이런 음모론이 네, 있나요? 맞아요. 실제로 당시 한 4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들이 많이 이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한 52% 그러니까 절반 넘게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거짓이다라고 불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있다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7월 20일 전후로 해서 예. 아직도 인터넷에는 달 착륙에 음모가 있다.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도 달 착륙이 가짜라는 음모론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뭘지 참 궁금해요. 네, 우선 제가 그래서 하나씩 몇 가지로 정리해왔어요. 그래서 네. 하나씩 좀 살펴보려면요. 우선은 달 표면에 성조기가 꽂혀 있는 사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사진이나 영상 같은 네, 거 보셨을 이거요. 텐데 지금 네. 보시는 거. 깃발이 마치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원래는 펄럭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 비밀은 특수 제작된 깃대에 있습니다. 당시 그 미국이 사실 한 100조 원, 현재로 생각하면 한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달 탐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달 표면에서 펄럭이는 성조기를 보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대기도 없고 중력도 약하고 축축 늘어질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나사가 처음부터 기역자 형태의 네. 깃대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깃대를 꽂는 순간에 충격이 좀 가해지잖아요. 네. 그때 한번 펄럭였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 기억자 깃대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달 착륙의 음모론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진을 좀 보시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려고 아, 예,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사진 함께 보시죠. 혹시 어떤 게 좀 이상한가요? 뭐 굳이 꼽자면 뒷 배경에 별이 안 보이는 거요? 예. 네, 맞아요. 우주에는 사실 수많은 별이 있는데 예. 달 표면에서 찍은 사진은 너무 별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세트장에서 찍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밤에 사진을 찍으면 노출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물이 살리고 어떨 때는 주변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똑같이 당시에도 달 표면과 달 표면에 있는 사람을 찍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네. 노출값을 조정해서 주변에 있는 별이 안 나왔던 거고요. 네. 다른 사진을 함께 보면요. 네. 여기선 혹시 뭐가 이상한지 좀 찾아볼까요? 착륙선을 좀 사뿐히 올려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발자국은 찍혔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올드린의 아주 유명한 사진, 발자국 사진과 다르게 이글호 주변에는 착륙선 주변에는 너무 아무 자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달에 대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착륙선이 착륙을 할 때 뭐 열과 함께 이제 공기를 많이 밑으로 내뿜겠지만 이거는 공기가 있어야지 땅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사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착륙선이 당시에 연료가 거의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료를 적게 쓰기 위해서 엔진의 추진력을 굉장히 낮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에 큰 뭐 구덩이나 분화구 같은 게 생기진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반박의 근거들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왜 음모론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이 당시에 찍었던 영상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원본 그래요? 영상이 없는데요. 네, 네. 2009년에 나사에서 실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 달 착륙 당시에 찍었던 원본 영상을 삭제했다고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조작설, 음모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사가 최근에 2014년에 달 착륙 45주년을 맞아서 사진 한 장과 영상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그걸 네. 보면요. 지금 현재 달 궤도를 돌고 있는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걸 3D 영상으로 구현을 해보니까 예. 이 이글호, 그러니까 달 착륙선이 처음 착륙했던 곳의 사진인 건데요.
자세히 보면 1969년에 두고 왔던 지진계와 네. 방사경 같은 게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오, 것도 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참 명백한 증거일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음모론자들에게는 이것도 조작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올 7월에는 네. 이 나사가 달 착륙 올해가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또 다른 걸 하나 더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폴로 11호가 착륙 당시에 휴스턴 우주센터 지상과 주고받았던 교신 음성 파일의 원본을 공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 경고음이 울린다, 뭐 방금 우리가 달 표면에 도착했다 이런 멘트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게 영화에서도 실제 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음모론에 대한 의심이 있다거나 혹은 영화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은 미리 나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 음성을 다 그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들어보시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한 영화 퍼스트맨에 대한 양 기자의 별점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영화 퍼스트맨 별점 4개입니다. 뭐 달에 가야 했던 한 인간의 어떤 도전이 굉장히 경이롭고요. 우주선을 탄 듯한 느낌도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영화 퍼스트맨을 통해서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오고 갔지만 미래에 우리는 또 우주에 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